자, 이번에도 냉면입니다. 냉면 이번에는 회동입니다. 야당, 신당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데 냉면 먹고 얘기했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병수 기자. 네. 자, 냉면 먹고 신당 신호탄? 이게 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냉면은 식사의 메뉴일 뿐이고요. 예. 천정배 의원이 신당 창당의 지금 핵심 변수로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랬죠. 당 밖에 있으면서 계속 러브콜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요한 인사들 그리고 전직 의원들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만났는데요. 네. 그날 같이 만난 인사들은 정대철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문학진 전 의원 그리고 이철 전 의원 등 이런 전직 의원들 4명에서 5명 정도가 같이 만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학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문세표라고 알려진 의원인데. 그랬죠. 경기 하남의 지역구를 뒀었던 의원이죠. 그래서 노무현 청와대에서 비서관도 지냈고요. 이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서 철도공사 사장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5명 정도의 전직 의원들이 천정배 의원과 만나서 정치인들이 만나서 냉면만 먹고 헤어질 리는 없습니다. 냉면 맛있다 이 얘기만 하진 않았겠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지금 당내 상황 그리고 혁신위에 대한 활동 그리고 향후 전국 구상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을 텐데 신당 얘기라던가 아니면 10월 이후에 이 야권의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모임을 사실상 주도했던 천정배 의원 저희와 통화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수권 세력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수권 세력이 아직 용어에 따라 신당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신당을 확정을 하고 뛰거나 이럴 그런 상황은 아니고 당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이라면 전국적 개혁정당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박성훈 논설위원. 네. 신당에 대해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은 안 하는데 언론에다 얘기하는 건 조금 수위를 낮춰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얘기가 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의미인가요? 저는 실제적으로 지금 무슨 신당을 과연 당으로서 내세울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후자 쪽이라고 보는데 다만 아까 얘기한 당초 무슨 호남에서 신진 세력들을 모아서 뉴 DJ들을 모아서 세력화해서 새정치연합과 경쟁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번에 재보선 당선 직후의 일성보다 더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 신당이 아니라 전국적인 다시 말해서 새정치연합을 전국적 차원에서 대체할 수 있는 다음 정권 교체의 제1주자가 바뀔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전국적 논의를 앞으로 해나가겠다라는 그러한 의지 그리고 현재 당내에서 그러한 것들이 움직임이 일어날 때 밖에서 끌어주고 안에서 내응하는 이런 연대를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준비 과정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서로 신뢰관계를 쌓아가면서 상황이 바뀌었을 때 여차하면 뭉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서로 지금 만들어가는 명분의 과정이다. 축적, 연대의 또 축적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병수 기자가 보기에는 당에서 지금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거론되는 사람들이 어떤 그룹들이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룹으로 정리를 좀 하기 전에요. 총선에서 차기 총선이 앞둔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당을 떠난다. 이럴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당을 뛰쳐나가야 되니까요. 무소속으로 당선이 될 수 있다거나 또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질 경우에 거기에 참여를 해서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의원들은 고민을 할 것이고 결행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크게 분류를 해보면요. 호남계 의원들을 일단은 꼽을 수 있습니다. 호남계 의원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도 꼽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천정배 의원, 이렇게 핵이 되고 있는 청정배 의원 등이 호남계 의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 밖에 있는 분이니까 이제 이분이 원심력을 발휘해서 당 내부에 있는 분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분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또한 부류가 구민주계 의원입니다. 박준영 전 전남지사를 포함을 해서 민주계 인사이면서 호남계의 털을 닫고 있는 여러 의원들, 특히 전직 의원들이 주가 될 수 있습니다. 전직 의원들이 주로 있다. 동교동계가 꼽힐 수 있는데 동교동계는 상징성이 매우 큰 정파입니다. 지금 야당의 DJ를 계승하는 유일한 적통으로 지금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이 동교동계의 거처 매우 중요한데요. 최근에 동교동계 인사는 지난 재보선 때 문재인
그 대표를 도운 것이 좀 후회스럽다라는 말까지 후회스럽다.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자기들이 동교동계가 보는 입장에서는 매우 탐탁지 않다라는 해석으로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이 이 비주류 수장계들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김한길 전 대표가 꼽히는데요. 광의로 해석을 한다면 안철수 전 대표까지도 비주류 수장계로 꼽힐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신당 창당이라든가 분당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지만 이 비주류 수장계의 이 행보라든가 이런 발언들은 아주 유심히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여기하고는 또 안철수 전 대표가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의 행보도 아주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장세환 전 의원이 이 신당 가능성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한 게 있습니다. 이 아마 혁신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 직접 한번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친노 패권주의에 쌓여가지고 이 당이 반성을 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죠. 무능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안주해 있는 것이지 이 당으로는 더는 안 된다. 이런 기운은 전반적으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확산돼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 당 가지고는 내년 총선 정말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박성원 논설위원. 네. 그럼 위기감이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네. 이게 혁신위에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놓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안을 내놓은 다음에나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안이 나오고 언제쯤 이런 것들이 가시화될지 좀 분석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실제로 그 탈당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당 안에서는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개인적으로 감지돼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지금의 현재 새정치연합으로 가서는 내년 총선에서의 그 승리나 특히 그 후년의 대선에서의 그 정권을 가져오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이러한 명분에서의 그 또 확신이 서야 되는데, 현재 보면은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단계죠. 이제 1차적으로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혁신위가 9월까지 지금 마련하겠다는 혁신안을 통해서 어떤 그 정말 완전히 그 승리를 담보할 수 있고, 그리고 패권, 친노 패권이 아니라 제대로 유능한 그리고 득표력 있는 사람들을 다 껴안고 갈 수 있다. 이러한 확신을 보여줘야 그때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실제 혁신안이 나오게 되면 그걸 명분 삼아서 1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선을 긋는 분리의 움직임, 탈당 내지는 안에서의 당권을 갖고 흔드는 이런 움직임이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전원책 변호사님, 바로 이게 이제 전국정당, 아까 천정배 의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수도권의 비노들 참여하기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기존의 새정치연합에서 공천하고, 그럼 이 신당에서 또 공천하고, 새누리당 공천하고, 그럼 3자 구도에서는 새누리당 필승 아닙니까? 지금 수도권 비노가 동참하기 어렵다 하는 것은 이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신당이 얼마나 파괴력을 가지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파괴력만 가진다면 당연히 수도권 비노들도 동참을 하겠죠. 이 문제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가 그 처음부터 물갈이론을 그랬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 자신들은 이 여러 가지 개혁안을 좀 내걸면서 간에 물갈이론은 없어요. 하지만 조국 위원 같은 분은 이미 40% 물갈이해야 된다. 삼선 의원, 호남 뭐 이런데 안주하던 분들은 적지에 출마를 해야 된다.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호남에서 앞으로 상당수가 이탈할 것은 명백해 보이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는 지금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새 정당은 호남에서는 엄청나게 파괴력이 있을 것이나 전국적으로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남이든 전국적이든 차기 주자가 포함되지 않으면 이 새로운 정당이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일부 당선자들은 내겠지만 결국 새정치민주연합과 내부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고, 그 안에 지역 안에서 호남 안에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고, 거기서 쉽게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안철수, 박원순 이 두 분한테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공을 들이는 것도 주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잡아두려고 공을 들이는 거 아니냐. 안철수, 박은순 그리고 현재의 대표인 문재인 이 세 분이 이제 야권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주자이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도 뭐 논의되는 분들이 있고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지만은 대중의 지금 호응을 받고 있는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이 호남 신당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야당에 그 가담을 하고 아니면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새롭게 출범을 하면 파괴력이 어느 정도 생기겠지만 그렇지 않은 한은 이 새 정당이 파괴력을 가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박성훈 논술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혁신위가 중도 실용 노선으로 가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체성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정 공천도 하고 이러면 탈당 명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그냥 문재인 체제로 총선 치르게 될 텐데. 그 지금 보면 저 도표가 굉장히 두 가지의 약 극단적인 상황을 잘 대비시켜 놨는데 저는 현실은 저 두 가지의 중간쯤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내용적으로 보면 친노 패권주의가 강화되고 이른바 정체성이라고 이번 딱 내세웠듯이 그리고 어떤 이것들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들은 반혁신이다라고 어떤 강하게 진압하는 이런 형태로 친노 패권주의가 강화되는 기조가 1번 기조가 그 아까 있었던 도표에서의 첫 번째 그 시나리오가 기축을 이루되 그러나 외부적으로 혁신위가 내놓는 안은 거기에다가 상당한 부분 두 번째 안 다시 말해 중도 실용 뭐 유능한 경제정당 믿을 수 있는 안보정당 이렇게 좋은 얘기 중도층을 포괄해서 우리가 수권정당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외관을 상당히 포함시켜서 상당히 탈당하기 명분이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서도 그 내부적으로 물갈이의 불안을 떨칠 수 없는 그러한 실제와 외관이 동시에 이렇게 좀 일치하지 않는 형태의 안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따졌을 때 비노들이 탈당하기가 상당히 아마 어려울 거다.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될 여러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각에서는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을 그 거론하는 것이요. 두 가지의 그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그 잘 믹스를 해서 양쪽을 다 갈 수 있는 길로 호남의 다선 의원들 위기를 그 겪고 있는 다선 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를 하면서 친노 핵심으로 불리는 이해찬 의원이라든가 그 한명숙 의원들을 같이 그 희생을 시키면서 함께 물갈이를 한다. 함께 물갈이를 하면서 여러 가지의 주도권이라든가 명분을 잡을 수 있는 방안도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위원회의 9월달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해찬, 한명숙 두 분까지 넣어서 전 총리를 지낸 두 분까지 넣어서 물갈이를 한다. 그럼 얘기가 좀 쉽지 않겠네요. 근데 한명숙 그 의원은 곧 대법원 판결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아마 거기서 좀 빠져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김상곤 그 위원장이나 나머지 10분의 위원들이 과연 그 물갈이를 하고 그 다순 중진 의원들을 쫓아낼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질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저는 그만한 힘이 없다고 봅니다. 김상곤 위원장이 그 위원장을 맡으면서 제일 첫 번째 내건 것이 이제 당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분이 말한 정체성이라는 것은 좌클릭을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과연 호응할 수 있는 야권의 중진 의원들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고, 이번에 광주에서 워크샵 하는 것은 더 기가 막힌 게 당내 기득권 타파, 이걸 그렇습니다. 그걸 위한 워크샵을 하겠다는 건데, 그 쉽게 말하면 다순 중진 의원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워크샵을 하필이면 광주 가서 이틀 동안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뭐 전국적으로 순회 워크샵을 하겠다고 하니까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번 워크샵 결과 앞으로 또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언론 플레이, 이런 걸 지켜보면서 야권 중진들, 특히 호남 비노계 중진들의 마음이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박성훈 논설위원이 그러면 지금 광주로 내려간 혁신위, 결국엔 우리 좀 잘 좀 봐달라. 우리 마음 잘 아직 우리를 좀 마음에서 버리지 말아달라. 이런 의미를 담고 내려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혁신위가 사실 이례적으로 혁신위는 혁신안을 짜는 건데 마치 그 비대위가 어떤 새로 구성이 돼서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여론 수렴하고 유지들을 만나는 이러한 마치 비대위 같은 행보를 보이는데, 어쨌거나 첫 번째 그 지역 순회를 그 호남 지역으로 잡았습니다. 3일간 호남에서 지역 유지들을 만나겠다. 이 얘기는 그 광주 바로 새정치연합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정서를 수렴하는 모양새를 갖추겠다. 다시 말해서 호남 40% 물갈이 자르겠다 해서 마치 호남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호남에서의 우리에 대한 현 지도부에 대한 욕까지 포함해서 혁신위가 다 그런 걸 수렴해서 가져가고, 그리고 심지어
호남의 의원들에 대한 지역에서의 불만까지도 수렴을 해서 예. 그 결과를 혁신안에 반영하겠다라는 그런 포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야당의 분당 움직임 아마 계속 당분간 논란이 될 텐데 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